고용보호의 필요성. 인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 온전한 생태론에 대한 모든 접근에서 노동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이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어 그곳을 보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장인이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합니다. 현실에서 피조물의 합리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인간의 개입은 세상을 돌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께서 사물에 심어 넣으신 가능성이 전개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인간과 그 주변 세계의 올바른 관계를 성찰하려면 노동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말할 때 현실에 대한 인간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 노동이나 농업뿐 아니라 사회 연구 개발부터 기술 개발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존 현실의 변화를 포함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노동은 우리가 다른 존재와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는 관계의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에 대한 관상적 찬미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영성도 노동에 대한 부유하고 건전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샤를 드 푸코 복자와 그 제자들의 삶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생활의 오랜 전통에서도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디 수도 생활은 도시의 타락을 피하고자 세속을 벗어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사막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이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중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그의 수도승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영적 독서와 더불어 육체 노동도 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영적 의미를 담은 육체 노동의 도입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묵상과 노동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성숙과 성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을 실천하면 환경을 더욱 잘 돌보고 존중하게 되어 세상을 건전한 냉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관상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잃으면 노동의 의미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물질적 복지를 도모하고 윤리적 향상을 추구하며 영신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언제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은 이렇게 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창의력, 미래설계, 재능개발, 가치실현, 타인과의 대화, 경배와 같은 삶의 여러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용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노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점진적인 기술 발전으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며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언제나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시방편이 될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통하여 존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언제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일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한 결과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거슬러 행동하는 또 다른 길이 될 뿐입니다. 또한 일자리의 감소는 모든 사회적 공존에 필수적인 신뢰, 의존, 법규 존중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사회 자본의 점진적인 손실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인적 손실에는 늘 경제적 손실이 따르며 경제적 역기능에도 늘 인적 손실이 따릅니다. 단기간에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인적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생산의 다각화와 기업의 장의력을 고무하는 경제의 증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마련해주는 다양한 소규모 식량 생산 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땅과 물을 적게 사용하고 쓰레기도 적게 배출합니다. 이는 소규모 경작지, 과수원, 농원, 사냥, 야생작물 채취, 지역적 어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규모의 경제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영세농들이 결국 자기 땅을 팔거나 전통적 생산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영세농들이 다른 다양한 생산 방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지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접근이 어렵고 판매와 운송의 기반 시설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당국은 군소생산업자들과 그들이 생산하는 품종의 다양성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가 경제적 자유의 참다운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자원과 경제력을 가진 이들에게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며 고용 기회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에 명예롭지 못한 모순된 주장입니다. 기업 활동은 부를 창출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고귀한 소명입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공동선에 임하지 않은 필수 요소로 여긴다면 그 활동 지역의 풍요로운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